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다. 제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전혀 다른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젊을 때 우리는 하루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혼란 속에서 산다. 일, 돈, 인간관계, 책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자기 얼굴에 어떤 표정을 달고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여러 파도를 건너면 알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용적인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얼굴에 새겨진 태도라는 것을 나는 평생 경영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놀라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 운이 트이는 사람, 안정된 삶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단단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며 표정이 중심을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태도가 비치는 창문이며 매일의 선택이 축적된 경영 보고서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얼굴이 성격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말투, 습관, 시선의 방향, 감정 관리 능력이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이 다시 삶의 흐름을 바꾼다. 문제는 요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 얼굴의 힘을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스마트폰을 하루 80번 이상 켜고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것도 휴대폰이다. 이 짧아 보이는 행동이 우리의 뇌를 조각내고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스탠퍼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사용은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얼굴 근육의 긴장 패턴을 바꿔 눈빛을 탁하게 만든다고 한다. 잠이 부족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면 입 주변이 무너지고 표정이 굳으며 피부에 광택이 떨어진다. 이렇게 쌓인 미세한 스트레스의 파편들이 결국 나쁜 운을 부르는 얼굴을 만든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얼굴도 운도 바꿀 수 있다. 외모를 가꾸라는 뜻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태도의 관리라는 뜻이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얼굴에 어떤 감정을 허용하는지가 10년 뒤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네가 어떤 얼굴로 늙어갈지 궁금하면 너의 오늘 하루 태도를 보라. 한 중년 직장인의 예를 보자. 그는 늘 바쁘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늘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에 하루 4시간 이상을 쓰고 잠은 부족했고 늘 짜증과 불안이 표정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50이 되기도 전에 60대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단 10분씩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시작했고 잠들기 전 명상을 하며 감정을 정리했다. 6개월 뒤 그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살아나고 입가의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주변 사람들도 말투와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먼저 칭찬했다. 얼굴의 변화가 결국 인간관계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 인간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끌어왔다. 얼굴은 이런 힘을 가진다. 얼굴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얼굴은 관계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얼굴은 결국 스트레스를 끌어들이고 안정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얼굴은 또 다른 안정과 좋은 인연을 끌어온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며칠만 지속돼도 머리카락색을 결정하는 줄기세포가 손상된다고 밝혀졌다. 머리카락조차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데 하루 종일 지나가는 감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자기 경영의 결과물이 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10분을 만들고 잠들기 전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루틴을 갖는 것. 이런 단순한 실천이 피부를 밝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며
결국 운의 방향을 바꾼다. 얼굴은 오늘 하루의 선택이 집계되는 보고서다. 그 보고서가 흐려지면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떠난다. 하지만 보고서가 명료해지고 단단해지면 인생의 흐름 전체가 상승한다. 우리는 결국 세월이 만든 얼굴과 스스로 경영해 만든 얼굴 중 하나가 된다. 세월이 만든 얼굴은 흐리고 무겁다. 자신이 만든 얼굴은 맑고 강하다. 그리고 운은 반드시 후자를 선택한다. 당신의 얼굴은 오늘 하루에 어떤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기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는 대부분 성격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 성격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갈등의 80%는 시선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같은 행동을 보아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낀다. 결국 시선의 높이가 충돌하는 순간 관계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 굳은 표정, 어두운 눈빛, 경직된 인매는 대부분 이 충돌에서 비롯된다. 직장에서 자주 보이는 예가 있다. 어떤 직원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나는 회사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침 일찍 출근에 집중해서 일하고 칼퇴근하는 직원은 효율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둘은 서로를 오해한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은 칼퇴하는 직원을 보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칼퇴 직원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을 보고 비효율적이고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둘 다 자기 기준이라는 좁은 렌즈로 상대를 보고 있을 뿐이다. 이 시선 차이를 모르면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이고 결국 표정에는 피로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들은 행동보다 먼저 상대의 렌즈를 본다.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 저 사람의 시선은 지금 어느 높이에 맞춰져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거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도, 도움도, 정보도, 성장의 문도 사람을 통해 흐른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우면 운도 부드럽게 흐르고 관계가 꺾이면 운도 함께 꺾인다. 나는 회사에서 여러 직원을 관찰하며 이 패턴을 수도 없이 보았다. 업무 실력은 비슷한데 어떤 직원은 빠르게 승진하고 어떤 직원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차이는 거의 항상 시선을 맞추는 능력이었다. 상대의 기준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 직원의 얼굴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반대로 자기 기준만 고집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신뢰가 사라지며 운도 멀어진다. 여기에 자존심과 허영심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착각한다. 허영심은 남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진짜 자존심은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는 마음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무시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휘청거린다. 표정은 민감해지고 눈빛은 불안해진다. 반대로 진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해낸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은 표정이 단단하고 눈빛이 잔잔하며 말투마저 안정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운은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운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온다. 동료들이 외면하는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뒷정리를 해주는 사람은 항상 조용한 응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응원이 운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수백 명의 직원을 보며 이 원리를 확인했다. 응원받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밀려오고 정보가 흘러오고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현대사회에서 SNS는 이 시선의 높이 문제를 더 확대한다. 누군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왜 저렇게 보이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같은 사진을 보고 노력하네, 열심히 사네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사람마다 렌즈가 다른데 우리는 종종 상대도 나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착각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얼굴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만 상대를 보고 있는가? 내가 오해한 만큼 상대도 나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결국 운이 바뀐다. 결론은 명확하다. 운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시선을 조율하라. 상대의 렌즈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맑게 하고 운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태도다. 사람들이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순간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흐르고 운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운을 잃는 가장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의외로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변화도 만들지 않는 삶, 즉 정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운이 안 풀릴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하루는 늘 같다. 같은 길, 같은 루틴, 같은 말, 같은 감정, 같은 불평, 이렇게 멈춰 있는 삶에서는 어떤 운도 스며들 틈이 없다. 정체된 물이 썩듯 정체된 하루는 결국 얼굴을 흐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계속 만들어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고 말투에서 단어 하나를 바꾸고 평소 가지 않던 길을 선택하며 배움의 양을 조금씩 늘렸다. 반면 운이 막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안 풀리지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운은 정지된 사람을 향해 흐르지 않는다.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뇌신경학에서는 미세 변화의 축적, microshift accumulation, 이 감정과 사고 패턴을 재구조화한다고 말한다. 즉, 1%의 작은 움직임이 1년이면 전혀 다른 사고 회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직원 중 한 명이 매일 책 5페이지를 읽겠다는 작은 루틴을 만들고 1년 뒤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례를 봤다. 그가 처음 한 변화는 겨우 10분짜리 행동이었지만 그 10분이 그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은 운이 나쁜 시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운은 나빠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운이 나쁜 시기에 멈춰버리는 태도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억울함에 갇혀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빠르게 무너진다. 표정은 굳고 눈빛은 흐려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기회가 오더라도 이미 흐려진 표정과 무거운 기운이 그것을 밀어낸다. 하지만 다른 부류가 있다. 바닥에서도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는 사람, 하루 한 문장이라도 공부하는 사람,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수많은 기회를 다시 이끌어온다. 운명은 거창한 용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작고 흔들리는 첫걸음에서 반응한다. 인생의 운은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어져 있다. 돈의 운, 건강의 운, 관계의 운, 배움의 운, 기회의 운.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끊어진 실만 붙잡고 몇 년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끊어진 실을 붙잡기보다 새 실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움직인다.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고, 어제와 다른 감정을 선택하고, 어제와 다른 하루를 만든다.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실제로 운을 바꾸는 변화는 늘 작다. 10분 빨리 일어나기, 읽지 않던 분야의 책 한 장 펼치기,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 정리하기,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하기, 불필요한 물건 하나 버리기. 이 모든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있다. 얼굴이 가장 먼저 변한다. 눈빛이 흔들리던 사람은 조금씩 안정되고, 말투가 날카롭던 사람은 차분해지고, 어두웠던 표정은 서서히 밝아진다.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고, 그 반응이 쌓이면 기회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면 결국 운명이 달라진다. 나는 이 장면을 수백 번 봤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운명은 작은 행동이 내일로 밀어내는 파동이다. 정체된 사람은 운도 정체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새로운 행동은 운의 방향을 바꾼다. 오늘 1도의 변화가 내일 10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듯 작고 사소한 움직임은 언젠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뒤집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오늘 단 하나라도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하라.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운명을 기울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많은 이들이 하늘을 보며 운을 기다리지만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단 하나의 진실을 확인했다. 운의 절반은 공간에서 온다. 사람이 머무르는 곳, 앉아있는 자리, 자주 드나드는 장소가 생각과 감정, 표정과 결정, 그리고 결국 운의 흐름까지 바꿔놓는다. 운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흐트러진 공간에 오래 머무른다. 어둡고 공기가 무거운 방,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책상, 잡동사니가 쌓인 주방, 소음과 혼란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고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며 얼굴은 자연스럽게 피로와 짜증으로 굳어간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간은 예외 없이 정리되어 있다. 빛이 잘 들어오고 물건이 과하지 않으며 쉬 브레스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이 사람의 눈빛에 여유를 주고 표정에 부드러움을 주고 판단에 명료함을 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요즘 자주 가는 공간을 보면 네 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건이 너무 많고 쓸모없는 물건이 버려지지 않으며 공간에 여백이 없다. 반면 부자들의 공간은 단순하고 깔끔하며 비어있는 곳이 많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다. 사고 방식의 차이다. 물건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복잡한 생각은 나쁜 결정을 부르고 나쁜 결정이 반복되면 운이 떨어진다. 경영자로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책상부터 정리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까지 자리를 잡아주는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머릿속이 명확해졌다. 공간을 정리하면 뇌가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한 뇌는 반드시 좋은 판단을 한다. 좋은 판단이 쌓이면 기회는 스스로 찾아오고 흐트러짐이 사라진 얼굴은 다시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정리는 운의 첫 기술이라는 이유다. 현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묶여 있지만 공간과 환경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어지러운 방에 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랄 수 없고 혼란스러운 책상에서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라기도 어렵다. 내가 본 수많은 실패하는 팀은 공간이 산만했고 성공하는 팀의 공간은 단정하고 맑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리다. 운이 막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뭘 더 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럴 때 나는 단 하나만 말한다. 공간을 바꿔라. 점집도 미래 예측도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다. 책상 한 곳만 정리해도 생각이 달라지고 냉장고만 정리해도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고
방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반드시 운이 움직인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 중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사람은 무질서한 공간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에서는 뇌 전전두의 활동이 활발해져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을 만든다는 증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3곳만 정리해보라고 말했다. 책상 위에서 손 닿는 반경 50cm,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스마트폰 홈 화면 첫 페이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표정이 달라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신호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감 있는 눈빛을 만들고 안정된 표정을 쌓아 올린다. 이렇게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운도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온다. 결국 운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공간, 표정, 태도, 행동의 합이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운도 어두워진다. 혼란 속에 있으면 선택도 흔들린다. 지저분한 공간에 있으면 인생도 어지럽다. 하지만 깨끗한 공간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리된 공간은 운의 흐름을 정리한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 결론은 명확하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새롭게 하라.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얼굴을 만들고 정돈된 얼굴은 흐르는 운을 끌어온다. 인생의 첫 단추는 어마어마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정리할 작은 한 구역이다. 삶에서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하다. 태도, 배움, 감사. 이 세 가지가 얼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좋아지는 시기만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경영자로서 수천 명의 삶을 보며 분명히 깨달았다. 운은 시기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운은 재능의 보상도 환경의 보상도 아니다. 운은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의 누적이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은 착한데 왜 운이 안 따라올까? 하지만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착한 마음은 힘이 없다. 행동하는 착함만 운을 불러온다. 마음만 착한 사람은 늘 제자리다. 남을 이해하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고 잘해주고 싶지만 행동하지 않으며 변화하고 싶지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의 표정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고 눈빛은 주저하고 말투는 변명으로 가득 찬다. 행동이 없으니 운도 움직일 이유가 없다. 반면 행동으로 착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남이 피하는 작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 도움을 먼저 건네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안정된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말투는 믿음직하고 표정은 따뜻하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얼굴을 신뢰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그 응원이 바로 운을 만든다. 감사 또한 운의 핵심이다. 나는 오랫동안 경영을 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작은 기회를 크게 만들고 받은 도움을 오래 기억하고 하루의 기회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반대로 불만이 많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고 잘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1년이면 습관이, 5년이면 얼굴이, 10년이면 운명이 달라진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감사는 운을 끌어당기는 기술이다. 사람은 누구나 없는 것을 먼저 본다. 없어진 관계, 줄어드는 돈, 놓친 기회, 이 결핍의 시선은 눈빛을 어둡게 만들고
표정을 무겁게 만든다. 이런 얼굴에 운이 머무를 수 없다. 반대로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표정이 살아난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건강,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아직 남아있는 기회, 손과 발, 배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순간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은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은 운이 들어온다. 운은 항상 마음의 시선을 따라 흐른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운의 임계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오는 순간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물질 상태로 변한다. 사람의 운도 똑같다. 97도의 노력, 98도의 태도, 99도의 작은 선행, 그리고 마지막 1도의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도에서 포기하면서 왜 나는 끓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 1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운은 이 마지막 1도의 꾸준함을 알아본다. 여기서 갈등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본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갈등이 적고 운이 막힌 사람은 갈등이 많았다. 갈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감정에도 쉽게 흔들리고 오해를 자주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많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힌다. 이런 얼굴은 점점 굳고 눈빛은 흐리고 말투는 예민해지고 결국 기회를 밀어낸다. 반대로 갈등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말보다 행동이 많고 남 탓을 거의 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려 하고 감정보다는 사실을 본다. 이들은 늘 먼저 말한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기회를 가져오고 그 기회가 운을 만든다. 패배주의 또한 운을 가장 강하게 가로막는다. 나는 안 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적인 자기 암시다. 패배주의는 기회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좋은 운은 눈앞에 있어도 잡을 사람에게만 보인다. 패배주의를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문제라고 착각한다.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 따라서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내 운을 밝게 하는가, 어둡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써도 운은 달라진다. 나는 평생 단 하나를 믿었다.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거든 오늘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운은 다시 태어난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다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오늘 단 하나라도 새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 운의 흐름은 어제와 달라지기 시작한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